증명 같은 거 하면 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증명 숙제를 내준 적이 있나요? 네. 뭐였지 그게? 증명 숙제가? 넓이? 상수함수. 몇 개였지 그때? 3개? 자, 봅시다. 그러면 먼저 채점 다 내셨나요? 다 끝나긴 했니? 일단 확인 좀 해야겠네. 다 안 끝난 사람. 동현이 확인하면 돼. 다 했니?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부터 체크하고 갈까요? 뒤에서부터 체크할게요. 뒤에서부터. 뭐야? 오 마이 갓. 똑같아. 맨 뒤에서부터 하세요. 136페이지부터 하자. 136페이지부터 일단 질문을 좀 받을까요? 마지막 두 문제. 그리고 여기 괜찮았어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 앞번호에서는 103이랑 899 94번 95번? 오케이. 가볼까요? 여기부터? 자, 그러네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하고 x축 그리고 y축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z이다. 양쪽 옆에 있는 i의 넓이의 합이 누구와 같아요? y의 2배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a는 여기 0부터 a까지 실제 적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요. y의 2배랑 같대요. 이게 지금 y의 2배. 그러니까 x 더하기 z하고 y 더하기 y가 같은데 대칭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x랑 y랑 같고 z랑 y랑 같으면은 상황이 맞겠네요. 그쵸? 대칭성을 생각했을 때 이해되니? 이거는 사실 그거죠. x, y 값의 평균값이 지금 y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가지는 그냥 가장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비율 관계가 있는데 그 비율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고 걔는 또 여러분들에게 증명 과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증명이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x하고 y의 넓이가 같다고 하면은요. 이 친구 지금 축이 얼마예요? 2인가요? 2? x하고 y의 넓이가 같으면은 0부터 얼마까지 접근했을 때 여기 교점까지 접근해서 넓이가 빵이 되면 되겠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여기는 1인가요? 여기는 3이고. 오케이. 계산해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자, 봐. 인티그랄 0부터 3까지 이 아이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의 넓이만큼 음의 값이 나올 거고 여기의 넓이만큼 양의 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저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게 맞는 거야. 확인을 해볼게. 0인지 보는 거야. 그러면은 직접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fx 위에 있어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3x에다가 0부터 얼마까지니까? 3까지니까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18. 와우! 예상이 들어맞아 버렸네. 0이 되어버렸네. 그 말은 분명히 x와 y의 넓이가 서로 뭐하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y하고 z도 넓이가 같겠고 완벽한 선 대칭 도형 상태니까 z의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이해되니 이거?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친구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x가 나오고 플러스 y가 나오고 마이너스 z가 나올 거야. 다시 이거 적분하면은 적분값은 여기의 넓이가 x라면은 이 적분값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z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런데 x하고 y의 넓이는 서로 같았으니까 없어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z만 구하면 될 텐데 마이너스 z는 결국에 뭐하고 똑같죠? 네, 마이너스 x하고 똑같고 아까 우리가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이 식으로 알아낸 사실이 뭐였니? x 더하기 y가 뭐였어? 빵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넓이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를 더하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식이 지금 그걸 의미하잖아요. 0이라는 게 0부터 3까지 접근했을 때 이해되니? 0부터 3까지 접근했을 때 빵이 나오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x에다 y를 더하면 빵이니까 결국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z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요? y하고 똑같겠네요. 넓이가 잠깐만 음수 쏘리 마이너스 y랑 똑같겠네요. 자, 이게 지금 다 같은 거 알겠죠? x랑 y랑 z랑 넓이 다 같은 거 알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뭘 알아냈다고? x하고 y의 넓이 같다는 거 알아냈다고 해. 여기서 x랑 y랑 넓이 같다는 거 알아내서 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x, y, z의 넓이가 다 같다고요 지금. 사라지고 마이너스 z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된다고 해. 왜 마이너스 y를 굳이 쓰는 거예요? 여기 넓이 구하는 게 쉽잖아요. 그쵸? 이 넓이는 우리 이 너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이 너비가 2였으니까 2의 몇 제곱? 세제곱이에요. 얼마? 나누기 6.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되죠? 3분의 4이다 라고 풀 수 있겠네요. x와 음수와 여기서 x는 넓이니까요. x 자체는 양수, 정적분 값이 음수. x는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양수.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그 정적분 값이니까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이 아이를 정적분을 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x 자체는 양수.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x가 있을 땐 지금 양수로 쓰고 있습니다. 넓이니까. 되니?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1까지 적분해버리면 음수 나와요. 이게 fx가 음수니까. 적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넓이하고 완전히 매치되진 않아. 적분을 우리가 그냥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방식은 넓이가 아니 부호가 있는 넓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정적분은. 이해돼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 적분하면 음수야? 홀이 이거 알고 있지? 자, 괜찮아요? 한 가지를 더 할 건데요. 2차 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로 내어드릴게요. 어떤 과제냐면요. x축과 잘린 부분의 길이가 2칸이고 그럼 한 칸을 더 가는 요렇게 잘린 부분의 넓이가 있으면은 여기에 넓이를 a, 넓이 i, 여기에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모든 2차 함수에 대해서 a와 b 값이 같음을 증명하시오. 가 과제이고요.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식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쓰는 게 좋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쓰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좌우로 뭐 하면 되니까 이제 평행이동 시키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식으로 쓰면 좋은데 그 식이 이런 게 좋겠죠. 여기를 0이라고 잡고 한 칸을 한 칸을 뭐 K라고 잡으면 여기를 2K, 여기를 얼마? 3K로 잡으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써줄까요? fx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니? a에 x에 x-2k라고 써주면 되겠지 fx를. 그래서 우리가 0부터 얼마까지? 3k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이것이 얼마가 나오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얘가 0이 나오면 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얘가 증명은 지금. 이해되니?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2차 함수와 넓이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해요. 이게 성립하는 이유도 3차 함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에 이해가 되시면은 당신은 천재. 어마어마한 거지. 선생님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는 성질이 2차 함수 못지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알려줍니다. 그 외의 것은요, 그냥 장기자랑 같은 거예요. 몰라도 전혀 그 문제풀이 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수능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3차 함수의 성질은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 털어내고 남은 것들. 일단은 자, 요 모양 기억납니까? 오케이. 여기가 그 유명한 무슨 점? 변곡점. 변곡점이 뭐였냐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접선을 그리게 되면 나머지 교점과 여기 극값에서의 x좌표가 1대 2가 되고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1대 1대 1 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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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돼요. 이런 3차 함수는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되었습니까? 이것과 위에 있는 저기에 2대1이 연관이 있다랍니다. 이것과 2대1이 연관이 있대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가 왜 2대1이 되냐면 이거 지금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련되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싶으면 네, 그래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잘 봐볼래요? 한 번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멋진 도로 다 끝났고. 이 아이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릴게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원함수는 네, 원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말한 그 박스를 잘 만든 거예요, 지금. 박스를 잘 만든 겁니다. 이대로. 자, 봐보실래요? 위에 있는 함수를 내가 2차 함수이지만 얘를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 여기를 내가 0이라고 적고요. 여기를 그냥 어떤 지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여기 내가 a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0부터 a까지 접근하는 행동을 수식으로 한번 관찰해 볼게요. 0부터 a까지 이 친구를 접근하는 이 행위를 수식으로 관찰을 하면은요. 얘는 fx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a까지 넣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값이 지금 f의 a f의 0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같은 a라면은 되니? 같은 a라면은 이 값이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 맞아요? 그 상황을 fx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원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저게 0이라는 말은 fa와 f0이 같은 지점을 찾으라는 a 값이에요. 지금 x가 0인 점은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x가 0인 점이에요. 됐나요? 여기가 x가 0인 점이고 x가 a인 점은 바로 여기에요. 이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위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2대 1이 돼야 되죠. 정적분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넓이만큼 얘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넓이만큼 내려갑니다. 함수값의 차이거든. 여기에서의 함수값하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고? S 차이 나는 거야. S만큼 내려가는 거야. 됐니? 그리고 다시 여기의 넓이는 얼마니까? S니까 S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정적분, 원시, 이렇게 도함수의 넓이는 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이만큼 올라가고 넓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어쨌든 여기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밑으로 내려가요. 얼마만큼? 이 선분의 길이를 쌓은 것만큼 내려가요. 이 선분의 길이 쌓은 게 S거든요. S만큼 내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 네. 얼른 세윤 초대문 하고요. 세윤이가 김씨? 아니요. 박씨? 아, 네. 수은이 오늘 뭐 늦는다는 메시지 보냈다가 취소한 거니? 네? 늦는? 아니. 아, 나 욕할 때가 취소한 거니? 아이고, 와이파이가 안 잡혔네. 잠깐만. 자, 지금 사실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개념은 이것도 꽤나 심화되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유 있을 때 하나 더 전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껌이죠. 질겅질겅 씹어먹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따지는 자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얼마였고 1이었고 여기가 얼마예요? 3이니까 벌써 몇 대 몇이 됐습니까? 1대2가 됐습니다. 이미 넓이는 다 같은 상태입니다. 이미 넓이가 다 같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정적분하라고 하는 것은 x만큼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y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z는 마이너스가 될 텐데 세 개의 넓이가 다 같으므로 뿅뿅 사라지면 마이너스 y하고 똑같고 마이너스 y는 세윤이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여기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네. 아, 네. 그 세제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내시면 되니까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국민공식이에요. 모르면 우리나라 쫓겨납니다. 바로 방출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z인데 z랑 y랑 똑같으니까. 넓이라서 그냥 답은 마이너스 한 번씩 없어요. 아니요 이거 넓이 아닌데요? 정적분인데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네. 이거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넓이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림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 원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원하고 2차 함수가 지금 접하고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접하는 것이고 그때 저 입술 모양 같이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홀리 저거 어떻게 구하지? 저거는 일단은 접점을 연결을 시키면 두 부분이 나오게 되고 저건 빼야겠죠? 요렇게 되니까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에서 뭐를 빼야 돼? 이 활골 부분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밖에 없겠네. 이해되니?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구하든 저 부분을 구하든 우리는 교점을 알아야 되네. 교점을 알아야 돼. 그래 가볼까? 둘이 접한다고 했어. 접하는 상태에서는 기울기를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접점 너 잠깐 지워줄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했을 때 요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 2차 함수의 접선하고 서로 뭐가 돼야 되죠? 직각이 돼야 되네요. 그 직각이 됐으니까 기울기의 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네 좋아요. 한번 해보죠. 네 여기에 좌표가 y좌표 2분의 1인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인 것 같습니다. y좌표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의 좌표를 a, 2분의 1 a의 제곱이라고 적고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뭐 h라고 쓸 때 ah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ah의 기울기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fx라고 얘를 정의하면 f'h하고의 곱이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ah는 x의 증가량 a 빼기 0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1 a의 제곱 빼기 얼마? 2분의 3이 될 거고 f'a는 저거 미분해서 a 대입하니까 그냥 a입니까? 됐나요? 얘가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1. 오! 야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a로 싹 약분을 시켜주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2분의 1 a의 제곱이 넘어가면 얼마니? 이 1이 된가? 2분의 1이니? 천재인데? 어떻게 계산했지? 양면 2분의 3 다음에 2분의 맞니? 땡큐. 그래서 a는 얼마? 양수를 보고 있으니까 1 찾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1 찾으니까 y좌표가 얼마가 됐죠? 2분의 1이네요. 오 맞았네. 어떻게 알았죠 선생님은? 찍기를 정말 잘하는군요. 1,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에서 팔골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중심각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기울기를 바로 알아야 될 텐데 a가 1이니까 얘 기울기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기울기였으니까 지금 맞니? 자 a가 1이에요. f'A 그러면 a였으니까 1이야 지금이.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이 몇 도라는 뜻이죠? 45도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원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거만 끄집어내서 다시 볼까요? 그래서 매로 가시고 제가 그냥 시각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좀 길게 늘려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얼마지? 이게 1이었으니까 1대1 대 루트 2 루트 2네. 1대1 대 루트 2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좌표가 1이니까 45도 1 여기는 루트 2. 네,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라고 나왔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 여기 부채꼴이죠? 부채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2파이에서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 직각이니까 45도 45도. 오케이. 다시 여기의 넓이가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파이. 이건 우리 해결할 수 있지. 삼각형의 넓이도 빼줘야 되겠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1이네요. 그쵸? 그러므로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 아니 뭐야 이거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국민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의 넓이가 현재 얼마냐면 a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너의 넓이는 6분의 너비 2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서 안줘야죠. 3분의 2에서 얘를 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에서 저 원부분 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무엇을 잘못해? 걔? 3분의 5?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3분의 5 마이너스 얼마?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되는데요. 혹시 네, 여기서 또 한 이야기 또 해볼까요? 하나? 아까 선생님이 2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네, 한번 해볼까요? 할 것도 없는데 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배치 테스트 할 때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거는 사실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들에서도 모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2차 함수가 거의 대부분 이게 소수로 쓰일 수 있으니까 2차 함수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2차 함수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선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예요. 법선. 법선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과연 이 법선의 y의 절편은 얼마가 될까? 과연 이 점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궁금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갈까? 얘가 굉장히 특별하게 올라갑니다. y는 x의 제곱인데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기울기로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법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y절편을 구하면 되잖아요. 잘 봐봐.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첫 번째는 수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식은 완성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선 여기를 A 여기를 P라고 할게. AP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접선의 기울기가 2a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a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야? 얘가 a, 얼마를 지나가니까 a의 제곱을 지나가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것의 무슨 절편을 구하면 됩니까? y의 절편을 구하면 돼요. y의 절편을 구하려면은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인가요? 2분의 1에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네요. 2분의 1에 플러스 a 제곱이라고요? 그게 뭔 뜻이냐고요? 여기가 이미 a 제곱이거든요. 여기가 이미 a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a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딱 2분의 1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었어도 여기에서도 딱 2분의 1만큼 올라가요. 여기에서 법선을 그려도 딱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올라가요. 여기 원점 근처에서 접선을 그려도 법선을 그려도 딱 얼마만큼? 2분의 1만큼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딱 그 y 좌표에서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접점의 y 좌표거든요. 그렇죠? 접점의 y 좌표. 접점의 y 좌표보다 항상 얼마? 2분의 1만큼만 위에 올라가서 y 좌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니? 신기빵기 해봐. 뭐사? 먹을래? 먹고 싶을 것 같아. 접점의 y 좌표에서 항상 이 a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2분의 1만 간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위로 올라가면은 엄청 멀리 떨어지잖아요. 엄청 멀리 떨어지니까 왠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조금만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증명한 거 똑같은 방식으로 y는 2x의 제곱은 거기 법선의 y좌표가 y는 법선의 y좌표가 접선의 y절편이요. 법선의 y의 절편 있죠? y의 절편은 접선의 y좌표 접점의 y좌표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를 알아내는 게 숙제예요. 3x의 제곱도 마찬가지. 그럼 당연히 뭐 해봐야 돼요? 일반화 시켜봐야겠죠? px의 제곱이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이 이거 일반화 시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화 시키면은 식이 왠지 복잡하게 보여서 잘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의 제곱만 보여드린 거고요. x의 제곱 딱 2분의 1만큼 한대요. 자,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기울기만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봐보실래요? 오케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a죠. 2a란 말은 x가 1 증가할 때 y는 2a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1대 2a거든요. 이해했습니까? 1대 2a 되니? 왜 기울기가 y는 x의 제곱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2a예요. 이해돼요? 그 2a를 됐죠? 네. 2x니까 여기가 a니까 기울기가 2a인데 기울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던져주냐면요, 기울기는 매우 중요하죠. 기울기를 보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야 수식을 줄이면서 계산 과정을 확실히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가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2a가 된다는 말이라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이게 법선에도 적용된다고. 수직이니까. 이게 수직이니까. 둘이 닮음이거든, 무조건. 직각으로 연결됐을 때 수직수 내리면 다 닮음이야. 이거 증명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으로 봐도 너희도 닮았구나. 형제니?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닮음이야 지금. 됐니?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해. 증명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그럼 뭐가 돼야 돼? 1대 2a가 돼야 된다고. 변의 길이 b가. 자, 여기에서도 변의 길이의 b가 1대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이미 얼마입니까? a에 a. 근데 1대 2a. 여기도 1대 2a라고. 오케이? 1대 2a. 1대 2a.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3차 함수건 무슨 함수건 간에 당연히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기본 같은 경우. x의 세제곱, x의 4제곱, x의 5제곱 다. 오케이? 근데 여기 계수에 따라서 생각 한번 해볼래요? 계수가 이것도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 수식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먼저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봐. 2x의 제곱이면 더 가팔라, 더 완만해? 더 가파르면은 얘가 더 조금 올라갈까, 더 많이 올라갈까? 얘가 더 가팔라. 더 가파르면 더 조금 올라갈까, 많이 올라갈까? 조금 올라가지롱. 더 가파르면 수직이 이렇게 접선은 세워지는데
접선은 세워지는데 법선은 눕잖아. 이게 돼? 접선은 세워지지만 법선은 누운다고. 그러니까 더 조금밖에 못 올라가. 얼마나 조금 올라가냐면 정확히 이것의 절반만큼 밖으로 올라가. 4분의 1만큼 올라갑니다. 정확히 이것의 3분의 1과 3분의 1만큼 못 올라가면 끝. 이제 너희들 증명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보고 y의 이거 y 절편이 얼마구나 라고 여기에 y 값이 얼마구나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금 앞에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거든. y는 2분의 x의 제곱이었고 여기 접선에서의 법선을 구했는데 여기가 아까 2분의 3인가? 그랬거든요. 됐니? 그러면은 이것의 y 좌표는 원래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었다라면 딱 2분의 1만큼만 내려오게 되는데 2분의 1이니까 더 완만해졌으니까 그것의 2배인 1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만큼 내려오니까 여기가 y 좌표가 2분의 1일 거야 라고 알고 풀어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아까 풀었던 어디 있어? 이 친구. 여기에서 1만큼 내려가서 얘가 2분의 1이야 라고 알고 시작한 거야. 이거 알아버리면은 뭐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져 버리죠. 근데 이것도 성질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다. 2차 함수 성질이 많고요. 이거는 은근히 활용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 2차 함수의 법선을 관찰하는 문제들은 꽤 많이 있어요. 은근히 활용을 많이 하니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됐죠? 네, 이것도 보내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요. 자, 그리고 앞으로 갈게요. 원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기억하고 있나요?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어디에서 만나나요? y는 x에서 만납니까? 네. 증가함수, fx가 증가함수이면 역함수하고 원함수는 반드시 y는 x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있다면 gx를 이렇게 쓸 테니까 결국에 이거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1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래? 그러면 fx하고 y는 fx하고 y는 x하고 어디에서 만나니부터 따져야 되니까 얘를 어디에서 만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립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연립을 해보면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x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0에서 접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중근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그래프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3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뚫고 가고 0에서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구나. 옷이 까칠한 이 녀석. 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겠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0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혹시 이거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얘를 수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함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는 x이고 이 아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 접근하시면 되겠지요? 됐나요? 근데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역함수는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곱하기 몇 배 해야 돼요? 2배 해야겠죠. 이게 문제를 푸는 공식, 이제 수식이 되겠네요. 이해되었나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계산 과정을 또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네.
자, 이거 누가 외우고 있는지 볼까요? 본인들 다 증명하셨으니까. 3차 함수가 있을 때 3차 함수 위에 접선 하고 이 3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볼의 넓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뭐였더라? 아우 증명 그렇지 그래도 증명했으니까 찾아보더라도 뭐 있기라도 알지 증명을 해봤으니까 혹시 세윤이 이거 2분의 2분의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거 자 보세요. 우리는 휴먼 인간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렸을 때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면 외우는 것은 잊어버리면 날아가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이해한 거는요 잊어버려도 논리만 쫓아가면은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돼?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이해한 거야. 이해를 하면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자기만의 논리로 다시 찾아가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를 외우기 전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한 번 더 설명할게. 그게 못이 바뀔 때까지. 얘가 D이면 이것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이 높이가 D에 뭐에 반응하죠? 제곱에 반응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값이 결정이 되면 X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 이 Y값은 X의 제곱에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모든 넓이는 서로 다른 차원 몇 개를 곱해서 만드는 거라고? 넓이는 두 개의 차원을 곱해서 만드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오케이? 그래서 2차원이야. 넓이는 서로 다른 차원 두 개를 곱해서 만드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2차원하고 2차원을 곱해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간격을 D라고 잡으면 얘는 2차 함수니까 높이는 D의 제곱에 반응한다고. 그럼 얘의 넓이는 뭐에 비례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D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돼? 그런데 이 적분식을 살펴보다 보면은 분모가 6으로 나왔는데 왜 6이 되냐면 얘는 원래 몇 차 함수였다가 2차 함수였다가 적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니까 3차 함수가 되니까 2 곱하기 3이 되어서 6분의 가 펼쳐져. 알겠니? 그리고 여기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되면 얘가 2배로 뛴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 되면 3배로 뛴다고. 그러므로 넓이가 2배, 3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만큼 보정해 주는 거야. 이게 논리의 흐름이야. 단순히 공식 하나이지만 이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까먹더라도 이렇게 살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3차 함수도 똑같은 원리니까요. 3차 함수에서 이 간격을 D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커지면은 Y좌표는 D의 몇 제곱에 반응해요? 세제곱에 반응하니까 이 높이는 그냥 뭐가 돼요? D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넓이는 D의 4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서 2하고 3가 어떻게 나오니? 나는 원래 2차 함수였는데 적분하니까 3차 함수가 됐어. 나는 원래 3차 함수였는데 적분하니까 4차 함수가 됐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늘 보정값이야. 너만큼 나는 위아래로 늘어나거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4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되나요? Absolutely. 5차 함수, 6차 함수 당연히 다 똑같아요. 특정한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대신 4차 함수는 여기 변곡 접선하고 연결되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D에 이제 이건 몇 차? 5차. 4 곱하기 5에 곱하기 얼마? A. D의 5차는 어때요? 아까 선 넘었다는 느낌 들죠? 잘 나오지 않습니다. 4차 함수는 이런 식의 넓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많이 나오지 않고 5차 함수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은 단지 여기에 연결고리들만 좀 이해를 해봐라 라는 뜻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누누이 항상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3차 함수가 저기에 있는 직선이 저렇게 x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저기 부분의 넓이는 사실은 뭐랑 똑같습니까? 저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잘 정리하면 좀 삐뚤어져 있긴 한데요. 잘 정리하면 이 선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맞죠? 이 선들을 밑에다가 다시 옮기면요. 옮긴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건 결국에는 그냥 새로운 3차 함수의 넓이하고 얘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얘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그쵸? 방금 우리 나왔으니까 이 넓이가 뭐라고 할 때? D라고 할 때 우리는 D의 4제곱에 3 곱하기 4 곱하기 초고차 개수라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위쪽에 있는 넓이하고 아래쪽에 넓이는 서로 같거든요. 평행이동시켜서 내린 것 뿐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냥 저거는 누누이 말하는데 저 넓이는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내가 얘들아 여기